어제 뭐 보셨어요? 지상파 예능 위기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르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겠죠. 방송사들이 속속 신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C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기존의 9회 점수를 목요일로 밀어내면서 야심차게 일요일 밤에 편성이 됐는데요. 첫 화 2.1로 시작해서 지난 일요일 3화가 1.7%를 기록했습니다. 놀면 뭐하니 휴지기에 파일럿으로 편성된 훅 까놓고 말해서도 1.6%고요. 그런가 하면 이경규 씨가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홍보까지 했었죠. 웃는 사장도 사이좋게 시청률이 1.6이에요. 동병상련을 나눌 대상이 있어서 서로 위안이 되려나요? 라인업만 봐도 회당 제작비가 만만치 않지 싶은데 화제성조차 미미합니다. 하나같이.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텔레비평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안 보는 이유를 방송국만 모름.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마도 매니지먼트사와 방송사와의 공생관계에 모험을 꺼리는 제작 풍토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속칭 끼워 팔기가 근절이 안 되니까 제작 의도와 다르게 산으로 가고, 새로운 인재 발굴은 꺼리고 검증된 기성 방송인들만 써대고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지상파 예능을 점점 외면하죠. 새로운 인재 발굴은 꺼리고 검증된 기존의 방송인들만 써대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그 댓글 남겨주신 두 분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작지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방송국 사람들만 왜 모를까요? 이 가뭄에도 잘된 예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예능이 환영을 받고 어떤 예능이 외면을 당하는지 잘된 예능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겠죠. 잘된 예능, 성공한 예능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사이렌 불에서, TVN 뿅뿅지구 오락실 시즌2, MBC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 JTBC 최강야구. 저에게 누가 요즘 볼 거 없던데 뭐 볼만한 거 있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빤한 얼굴, 빤한 조합이 아니라는 거. 아까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고 기존에 검증된 방송인들을 배제했잖아요. 그게 주요했던 거예요. 사이렌 불의 섬은 참가자 24명 중에 제가 얼굴을 아는 출연자는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문동부의 유도 선수 김성현 씨. 김성현 선수도 이 채널 노는 언니에 나오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만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거예요. 제가 추천한 4프로그램 출연자 중에 개그맨은 뿅뿅지구 오락실의 이은지 씨 뿐이죠. 이은지 씨도 시즌1 전에는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은지 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면, 예를 들면 박나래 씨나 김신영 씨가 들어갔다? 이건 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MBC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전 세대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예능을 넘어서 유익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기안84씨의 동행, 그 동반자가 기존의 방송인이었다면, 뭐 예를 들면 양세형, 양세찬, 뭐 조세호, 유병재 이런 분들 늘어놓고 보니까 다 그 유재석 씨의 키링들이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씨 담당이었던 김지우 PD가 기안84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 혼자 산다를 나온 이후에도 같이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제성에 기댄 또는 인맥에 의한 캐스팅이 아니라 기안84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자신이 있어서 기획을 한 프로그램인 거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인지 카메라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섬세한 생동감 있는 감정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안84씨가 어두컴컴한 그 인도 뒷골목을 휘적휘적 걸어 내려오는 장면, 흰소와 교감을 시도하는 장면, 이런 것들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제작진이 제복대로 안 하던 짓을 한번 시도했으면 좋았으련만 빤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용진, 최시원, 조세호, 주우재, 유병재, 차세대 MC를 꿈꾼다는 5명이 진행을 맡았어요. 그런데 아마 나 쟤 때문에 보기 싫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방송 스타일이 다 똑같아서 뭐 나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둘, 셋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방송은 안 보게 됩니다.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현주소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얼굴이 없다는 거. 이용진 씨는 MBC 1타 강사 메인 MC이고 이번에 파일럿 훅 가놓고 말해서에서도 진행을 맡았고요. 유병재 씨도 전지적 참견 시점 패널인 동시에 지난주 종영한 세치어에도 고정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놀면 뭐하니에도 자주 나오고 있죠. 저 인물이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 시청자가 이미 그들이 손에 쥔 패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가 궁금하겠어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는 특정한 틀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조세호, 주우재 씨가 이미 KBS 홍김동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주우재 씨가 새로 들어간 놀면 뭐하니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잖아요. 목요일에는 KBS 홍김동전, 토요일에는 MBC 놀면 뭐하니, 일요일에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비슷한 구성으로 세 탕을 내리뛰는 게 주우재 씨 본인에게나 프로그램들에게나 무의 글이 좋겠습니까? 조만간 주우재 너무 많이 나오더라. 지겹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주우재 씨 입장에서는 홍김동전이 심심하면 한 번씩 페이지론이 돼도 되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자리를 모색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유재석 씨가 러브콜을 보냈는데 사양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놀면 뭐하니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비슷한 구성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어요? 두 프로그램 제작진이 왜 타협을 하지 못했을까요? 솔로몬 이야기처럼 서로 팔 하나씩 잡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주우재 씨 곧 절단 나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간 입이 닳도록 권해온 홍김동전, 그리고 예능 제작진이 아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드는 SBS 관계자회 출입 금지입니다. 관계자회 출입 금지는 외부인에게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금지 구역을 찾아가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림인지라 또 예능식 접근이 아닌지라 일단 호감이 가는데요. 홍김동전도 그렇고 관계자회 출입 금지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이 라인업 단계부터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홍김동전의 경우 홍진경, 김숙, 조세호 이 조합이 일단 진부하게 다가오잖아요. 한번 보신 분들이야 진가를 알게 되지만 이 선입견이라는 진입 장벽을 깨부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관계자회 출입 금지는 멤버가 김종국, 양세형, 이희경 씨입니다. 이 또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빤한 그림이. 정규 편성이 되면서 여기에 오마이걸 미미 씨가 새로이 투입됐는데요. 미미 씨가 혹시 겉돌까봐 걱정을 했는데 센스 있게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홍김동전과 관계자의 출입금지의 경우 제작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새로운 얼굴을 섭외하는 용기를 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볼 때마다 아주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용기 없는 빤한 구성, 빤한 행보로 인해서 망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새로운 얼굴은 발굴을 했는데 그놈의 그 기존의 그 방송인을 배제하지 못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11일에 종영한 SBS 수학 없는 수학여행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도경수, 지코, 크러쉬, 최정훈, 또래 뮤지션들이었어요. 각자 장르도 다르고 개성도 판이하게 달라서 잘 놀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줬다면 뿅뿅 지고 오락실을 능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경수 씨의 경우 지금껏 예능판에서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흔히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경수 씨에게는 또 그게 딱 적절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 비슷하다고 예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도경수 씨만의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슬쩍 내비치기만 하고 그냥 거둬들인 셈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유는 이 네 사람의 조합이 못 믿었던지 제작진이 개그맨 이용진 씨와 양세찬 씨를 붙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워크숍 같은 데에 가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서로 대면 하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서 텐션을 올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불안해서 이용진 씨와 양세찬 씨를 섭외했다면 그 두 사람은 레크레이션 강사 모양으로 흙만 올려주고 빠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내 개그맨들 주도하에 1박 2일처럼 복불복 게임이나 했으니 얼마나 아깝냐고요. 홋카이도 협찬이었는지 게임도 어이없게 홋카이도에 관한 상식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강원도 바닷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코와 크러쉬, MZ세대 두 사람이 만드는 그림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아쉽죠. 왜 빤한 조합을 포기 못했는지, 왜 기존의 방송인을 배제 못한 것인지. 지난 금요일에는 TVN 짠내골프 첫 화가 방송됐습니다. 강호동, 이수근 씨 조합에 초대 손님이 인교진, 주상욱 씨였어요. 철진한 골프에다가 또 여행, 거기에 강호동, 이수근 씨 조합. 이거 누가 궁금할까요? 누가 그렇게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첫 화가 방송된 JTBC 웃는 사장 이경규 씨, 박나래 씨 조합입니다. 박나래 씨를 향한 이경규 씨의 첫 마디가 야, 너 요리 잘해입니다. 이거 정말 채널을 돌리고 싶게 만들죠. 그날 자리를 함께한 미식평가단 10사람의 면면,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덱스 씨가 나왔는데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요즘 시청자들 질색 하시는 것이 겹치기 출연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나오는 거. 그거 모르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잘된 예능의 해답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조합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빤한 얼굴, 빤한 조합이죠.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송인을 되도록 배제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